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아내와 함께 동네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동네 사람들이 생필품 사러 오는 그런 마트였죠. 우리 슈퍼는 2층 건물인데 1층에서 장사하고 2층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작년 봄이었나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돌아보니 20살 남짓해 보이는 젊은 여자가 작은 아기를 안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손에 분유캔을 들고 있으면서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그러자 그 여자가 완전히 당황해서 분유캔을 떨어뜨렸어요.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했죠. 분유를 훔치려던 거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그 여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아기를 꼭 안고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이 뭔가 절박해 보였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혼자 아기 키우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서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아이가 지금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 말을 하면서 아기를 제게 보여주는데 정말 작은 아기였어요. 생후 20일 정도 되어 보였죠. 그런데 아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숨소리도 이상했어요. 애가 많이 아파요.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그 여자의 목소리에 진짜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아이를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갓난아기가 아플 때 부모가 얼마나 절망적인지 말이에요. 마침 아내도 소리를 듣고 내려왔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아내도 저와 같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아기가 많이 아파 보여요. 아내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돈이 없다고 했죠. 결국 저희가 응급실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날 밤 늦게 집에 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그 여자의 절박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당분간 도와줍시다. 분유랑 기저귀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아내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후원이 시작됐죠. 그 아기 엄마 이름은 은정이었어요. 21살이라고 했죠. 딱 우리 딸 또래였어요. 우리 슈퍼 바로 옆 건물 반지하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말 작은 원룸이었는데 아기를 키우기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죠. 은정이는 처음엔 정말 조심스러워했어요. 며칠에 한 번씩 와서 분유나 기저귀가 떨어졌다고 말하면 저희가 챙겨줬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은정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는 연락을 끊고 산다고 했어요. 임신한 걸 반대해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임신한 걸 알았는데 부모님이 수술하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자신은 못하겠더라고 했죠. 2달째 되던 어느 날 아기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났어요. 은정이가 새벽에 울면서 찾아왔어요. 결국 저희가 은정이랑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았죠. 하지만 생각보다 고열에 심각한 상태였어요. 결국 아기는 급성폐렴으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입원비를 대신 냈어요. 그 당시 은정이에겐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 후로는 더 가까워졌어요. 은정이가 아기를 데리고 자주 놀러 왔고 저희도 음식 해놓으면 은정이 보고 가져가라고 하기도 했죠. 시간이 갈수록 은정이는 정말 딸 같았어요. 저희에게도 딸과 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둘 다 서울에서 일하느라 바빠 자주 보질 못하거든요. 은정이와 아기가 마치 우리 딸과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죠. 아기가 생후 6개월이 되니까 은정이가 어린이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아이가 어린이집 가 있는 시간 동안이라도 벌어야 한다고 했죠. 그렇게 은정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10만 원씩이라도 갚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급할 거 없으니 여유 있을 때 갚으라고 했어요. 겨울이 되면서 아기가 많이 컸어요.
은정이도 일에 적응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아기 돌잔치를 작게라도 집에서 하겠다며 준비를 시작했고 저희도 도와주기로 했죠. 돌잔치 일주일 전이었어요. 갑자기 슈퍼 앞에 낯선 차가 섰어요. 차에서 깔끔하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그 남자가 우리 슈퍼를 한참 보더니 옆 건물 쪽으로 갔어요. 은정이가 사는 반지하 쪽으로 말이에요. 1시간쯤 지나서 그 남자가 우리 슈퍼로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옆 건물 반지하에 사는 은정이의 아이 아빠입니다.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제 아내를 그동안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어르신 혹시 저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글쎄.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아드님이 대성고등학교 나오지 않았나요? 저 기영이 형 후배인데. 가끔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왔었어요. 그때 기억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가끔 집에 데려온 후배였어요. 아, 맞다. 기영이 후배구나.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네. 그리고는 민수가 그동안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은정이와 대학교 때 만나서 사귀게 됐는데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했다고 해요. 민수네 집이 꽤 잘 사는 집안이라서 격차를 문제 삼았나 봐요. 그렇게 부모님 말씀에 떠밀려서 은정이와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때 은정이가 임신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 아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요. 그 후로 은정이와 연락이 끊어졌고 나중에서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몇 달 전부터 은정이를 찾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아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고 민수 자신도 많이 후회했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도 손자를 보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은정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하거든요. 민수의 말에 조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은정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타나는 게 또 맞나 싶기도 했죠. 며칠 후엔 민수가 부모님과 함께 찾아왔어요. 민수 어머니가 은정이와 아기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하시면서 진심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민수네 가족들이 저희 슈퍼에도 인사를 왔어요. 그동안 저희가 은정이와 아기를 도와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민수 아버지가 사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신 거라고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민수와 은정이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렀어요. 새로 이사한 집은 우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은정이가 너무 멀리 가기 싫다고 했다고 해요. 저희와 계속 가까이 지내고 싶다고 했죠. 은정이가 고맙게도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자신의 친정이라고 멀리 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요. 아기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해서 슈퍼에 오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장난을 쳐요. 저희에게는 손자 같은 존재가 됐죠. 민수도 자주 와요. 저희 아들 기영이와도 다시 연락하게 됐고 가끔 만나서 술도 마신다고 해요. 은정이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어요. 하지만 가끔 우리 슈퍼 일을 도와주기도 해요. 작년 말에 은정이가 둘째를 임신했다고 했어요. 이번엔 정말 축복받는 임신이었죠. 민수네 가족들도 너무 기뻐했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인연이에요. 분유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깊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 신고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해요. 은정이는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이야기해요. 그때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다면 지금 이런 행복은 없었겠지라고 제가 대답하면 은정이가 웃어요. 정말 운명이었나 보다고 사장님을 만난 것도 민수 오빠와 다시 만난 것도 그렇다고 말해요. 그 말에 저도 동감해요. 때로는 우연히 운명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어요. 은정이가 바라던 대로 됐죠. 저희도 병원에 달려가서 함께 했죠. 우리 부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분만실 앞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긴장한 모습이었죠. 새벽 3시경이었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건강한 울음소리였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얼마 후 간호사가 나와서 축하한다며 건강한 딸이라고 말했어요. 민수가 정말 기뻐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분만실에서 나온 은정이를 보며 민수가 고생했다고 말했어요. 은정이도 지쳤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아내도 정말 예쁜 아가라고 엄마 닮아서 이쁘다고 말했어요.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태훈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지금 민서는 생후 1달이 됐어요.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태훈이도 오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은정이는 이제 2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바쁘지만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수도 육아휴직을 최대한 활용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요즘 저희 슈퍼에는 은정이네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미담으로 알려진 거죠. 동네 분들이 사장님이 참 좋은 일 하셨다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쑥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저희는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누구든 그런 상황에 처하면 비슷하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수네 가족과의 인연은 정말 저희 인생의 축복이에요. 늙음하게 이런 큰 기쁨을 얻을 줄 몰랐거든요. 아들 기영이도 요즘 자주 와요. 민수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기도 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더 가까워졌거든요. 기영이가 아버지가 정말 좋은 일 하셨다고 자신도 자랑스럽다고 말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요즘 저희 슈퍼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따뜻한 슈퍼로 말이에요. 그래서 손님들도 더 많이 와주시고 매출도 늘었어요. 아내가 좋은 일을 하면 복이 돌아온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저도 동감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복은 은정이네 가족을 만난 거예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가족의 정을 얻었거든요. 이제 태훈이는 내년에 유치원에 들어가요. 민서도 어린이집에 보낼 예정이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빨리 자라는 걸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걸 느껴요. 태훈이가 할아버지, 저 유치원 가면 더 똑똑해져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때마다 기특해요. 요즘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해요. 손자, 손녀가 생긴 기분이거든요. 물론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에요. 가끔 다른 사람들이 혈연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잘해주냐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가족이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다고 대답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은정이네 가족은 저희에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에요. 앞으로도 이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태훈이와 민서가 장성해서 결혼할 때까지 지켜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도 봤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은정이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날 분유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을 다 도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앞에 나타난 사람만큼은 외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이 은정이가 저희에게 준 가장 큰 교훈이에요.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도움이 결국 자신에게도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 말이에요. 정말 감사한 인연이에요. 은정이와 민수, 태훈이와 민서 모두가 저희 인생의 소중한 사람들이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따뜻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도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좀 더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분유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